윙건담 제로, 윙제로는 신기동전기 건담 윙에 나오는 인기 기체입니다. 이 기체는 오카라 쿠니오가 디자인한 T판 기체와 가도키 하지메가 디자인한 앤드레스 왈츠판, EW판의 두 종류가 있죠. 말이 두 종류지 서로의 디자인이 상당히 달라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완전 별개의 기체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두 기체는 사실 하나의 기체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신기동전기 건담 윙은 상업적으로 참 희한한 작품이었습니다. 프라모델의 발매를 도중에 중단할 정도로 반응이 썰렁했는데 정작 캐릭터들의 인기는 엄청나서 여성 팬들이 많이 몰렸죠. 그래서 이 고객층을 잡기 위해 건담 사상 최초로 TV판으로 나온 작품에 OVA가 발매됩니다. 이게 바로 신기동전기 건담 윙 앤드레스 왈츠죠. 문제는 TV판의 기체들은 G나 X에서 폐기된 디자인을 손본 이른바 급조 기체들이었는데 이게 상품성이 없다고 생각한 반다이는 가도키 하지메에게 기존 기체들을 상품성이 있도록 다시 디자인하게 합니다. 즉 건담 윙 기체의 버카를 만들라는 이야기죠. 제가 볼 때는 OVA판 기체들이 여성적이랄까 샤프한 이유는 아무래도 여성층이 상당히 많이 유입된 작품이니 그 여성들이 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을 추구한 게 아닌가 합니다. 저는 윙 건담이니 윙, 날개를 달아준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는데 가도키 씨는 작중에서 살인기계로 묘사된 윙 제로의 날개를 달아서 비인간적인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하네요. 여하튼 그 의도는 성공적이어서 제 주변의 여성들도 다른 건담은 몰라도 앤드레스 왈츠의 프라모델, 특히 천사 건담은 다 알고 있죠. 이 천사 건담이 윙제로 커스텀, 윙제로 EW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대체 커스텀은 뭐고 EW는 뭐냐? OVA판 기체들이 처음 프라모델로 나올 때는 기체 뒤에 커스텀이 붙거나 혹은 알트로 건담이 건담 나타쿠가 되는 식으로 TV판과 다른 이름을 썼는데요. 그러다 보니 팬들은 이게 TV판의 그 기체들이 아니라 아예 후속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1편에서 과거의 성이 나온데도 말이죠. 그래서 이후 반다이와 썰라이즈는 호칭 정리를 시작하는데요. 슈퍼 로봇대전의 프로듀서 테라다 다크노부시는 썰라이즈로부터 TV판과 구별하지 말고 EW판이라고 호칭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 로봇대전은 물론 프라모델 키트에서 커스텀은 사라지고 EW판이란 칭호가 붙게 된 거죠. 즉 상위 기종은 아니고 같은 기체인데 상품성을 위해서 디자인만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말이죠. 신기동전기 건담 윙에서 모빌슈츠는 원래는 작업용 기계였습니다. 이후 건담을 만든 5과학자가 애프터 콜로니 최초의 전투용 모빌슈츠인 톨기스를 제작한 후 설계한 기체, 이 기체가 바로 윙건담 제로죠. 작중에선 윙제로 혹은 제로라고 불립니다. 이 기체는 최초로 건다뇽 합금을 쓴 모빌슈츠인데요. 단 이후 톨기스의 설정이 티타늄 합금에서 건다뇽 합금으로 바뀌면서 최초라는 수식어는 어느새 사라지고 말았죠. 하지만 윙제로는 설계만 되었을 뿐 제작되진 못했어요. 설계에 참여한 5명의 과학자가 설계도를 갖고 잠적하는 바람에 설계를 의뢰한 롬펠러 재단이 제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잠적한 이유는 이 기체의 위험성 때문이었는데요. 최초의 모빌슈츠인 톨기스만 해도 사람이 다룰 수 없는 고성능이었지만 윙제로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실용성, 제조 비용, 위험성 모두가 규격외였죠. 건다뇽 합금을 비롯한 첨단 기술은 물론 설계 당시엔 실용화되지 않았던 기술까지 듬뿍 들어간 과학자들에겐 그야말로 꿈과 같은 기체였지만 과학자들은 이게 위험하다 판단하고 콕핏 블록만 남긴 채 동결해버립니다. 그래서 이후 실제로 만들어진 것은 설계된 후로부터 무려 20년이 지난 뒤였죠. 다만 5명의 과학자가 잠적한 이유는 어디까지나 위험성 때문이지 제조가 불가능했던 건 아니라고 하네요. 5명의 과학자들은 건담 개발을 위한 설계도를 샌드록을 개발한 H 교수에게 맡겨뒀습니다. 이후 윙제로를 만들지 않고 기초 설계만 따서 5개의 건담을 만들고 제로 시스템이 없는 공백은 훈련된 파일럿으로 메우려고 했죠. 왜냐하면 제로 시스템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제로 시스템 Zoning and Emotional Range Omitted System. 정식 명칭은 영역화 및 정동역 결합화 시스템. 양자 컴퓨터가 상황을 분석하여 대처 방법을 제시한 후 파일럿이 그대로 실행하게 하는 시스템이죠. 문제는 그 방법인데요. 파일럿의 뇌에 정보를 강제로 전송하여 파일럿의 의지마저 무시한 채 승리하게 만들어요. 자폭해서 파일럿을 희생시키거나 아군과 시민을 공격하는 비인도적인 행동마저 서슴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도 아니고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연산하여 전송하므로 파일럿에게 크나큰 정신부담을 주죠. 6명의 건담 파일럿들은 비교적 덜했지만 오즈의 기술 사관인 트렌트 클라크는 사고력 저하 및 발광 증세를 보이며 제로 시스템에게 조종당하는 전투 머신으로 전락했습니다.
건담 파일럿도 마냥 안전한 건 아니었는데요. 한 예로 카토르의 아버지 자이드는 비포는 주위를 관찰하면서 자원이성의 자원을 오즈에게 제공하는 걸 거부하다가 살해당하고 마는데, 그때 오즈가 활용한 방법이 자이드가 보호하고 있던 콜로니 주민들을 부추기는 거였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너네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자이드가 막고 있다. 이에 홀린 콜로니 주민들은 사대를 바쳐 자신을 지켜주던 자이드를 살해버리고 말죠. 이에 분노한 카토르는 윙제로를 완성시키는데요. 제로 시스템은 그런 카토르에게 오즈와 콜로니를 둘 다 없애버리는 미래를 보여줬죠. 그래서 카토르는 자신이 지켜야 할 콜로니를 부수고 이를 막던 친구인 트로아까지 공격했어요. ヒーロー離してトロワが死んでしまう。ああ、お前が殺した。 작중에서 제로 시스템을 이겨내고 자기 의사대로 조종한 사람은 히로와 잭스뿐입니다. 즉 이런 시스템인 거죠. 만원 지하철에 지친 사람이 주변 사람을 무쌍나무로 날려버린다던가, 회사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회사 건물체로 폭파시킨다던가, 당연히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짓은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제로 시스템은 이를 강제합니다. 그러니 콜로니를 지켜야 할 건담이 콜로니를 위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윙건담을 만든 닥터 제이가 윙제로의 일부 데이터를 사용한 적은 있어도 제로 시스템의 도입만은 끝까지 하지 않은 거죠.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기계라는 설정이 충격적이었던 것인지 이후 신세계 GPX 사이버 포뮬러 사가의 알자드, 신의 오거가 이를 그대로 오마주합니다. 여담이지만 만약 5명의 박사들이 그럴 마음이 있었다면 윙제로 5대가 지구에 내려갔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다만 그러면 오즈와의 갈등이고 뭐고 12화 만에 왕열 났겠죠. 톨기스가 애프터 콜로니 세계관에서 모든 모빌스의 근원이라면 윙제로는 이 작품에 나오는 모든 건담의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능은 5개의 건담은 물론 근본인 톨기스 모두 능가하죠. 원래는 우주전투용으로 설계된 기체지만 지상전, 공중전은 물론이고 물속에서도 성능이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슈퍼로봇 대전에선 수승지형이 비록 약하게 나오죠. 방어력도 규격외라 평가받는데요. 무방비 상태에서 톨기스의 도버건을 직격으로 맞아도, 비르고 부대에 집중 공격을 받아도, 심지어 리오 세기를 한 번에 날리는 폭탄을 맞아도 전혀 손상이 없어요. 별도의 장비 없이 대기권을 돌파할 수 있으며 배변전에 특화된 데스사이즈 헬은 물론 에피온과 호각으로 싸워 이길 정도입니다. 단 이 이야기를 하면 OVA인 앤드레스 왈츠에서 우페이의 알트론과 싸우면서 부서진 이야기가 꼭 나오죠. 알트론이 에피온보다 강한 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땐 히로가 우페이를 설득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기체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던 거죠. 제로 시스템은 버스터 라이플로 날려버리라고 했다지만 더 이상 살인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히로는 이 말을 끝까지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로는 머신 캐논과 빔사벨로만 싸웠죠. 당시 발매된 프라모델에는 윙제로의 어빌리티 포인트가 적혀 있었는데요. 과명 모빌스추인 리오를 100으로 한다면 윙제로의 포인트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당연히 팬들은 이 정도밖에 안 될 리가 없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작중에선 스피드 어빌리티 170인 데스사이즈 헬의 공격을 상당히 여유롭게 피하죠. 건담 윙은 작품이 제작될 때 감독이 강판당하고 후속작인 건담 X를 제작하던 타카마치 신지를 끌어오는 등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래서인지 설정의 모순이 제법 많습니다. 이런 수치가 문제가 되자 모빌 슈츠 바이블에서는 어빌리티는 어디까지나 눈대중이며 정확한 스펙은 아니다 라는 말을 추가로 적어놨죠. 특징이라면 윙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된 윙 슬래스터, 콜로니조차 파괴할 수 있는 트윈 버스터 라이플을 들 수 있습니다. 즉 거점 제압과 기동전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는 뜻이죠. 속도가 빠르니 맞히기도 힘들고 어쩌다 맞아도 끄떡도 없으며 애초에 화력이 좋으니 다가가서 싸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원래는 우주전을 상정하고 만든 기체인데 대기권 내에서도 기동성이 처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 기체가 얼마나 규격 외인지를 잘 보여주죠. 기동성도 뛰어나서 네오버드 형태로 변형하면 순간 속도, 최대 속도, 출력 모두가 톨기스보다 위입니다. 최종화에서 리브로를 파괴하다 중력권에 말려들었을 때 자체 추진력으로 중력권을 벗어날 정도죠. 단 갓 건담건 달리 대기권 내에서 우주로 돌파할 수 있는 출력은 없습니다. 다만 전 네오버드라는 이름이 좀 걸리네요. 윙건담이 버드 형태, 윙제로가 네오버드 형태라는 이름인데 후계계의 이름이 버드고 선행계 네오가 붙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아마 감독 간판의 후유증이 아닌가 합니다. 머신 캐논은 양 어깨 내장된 4연장 기관포로 양산형 모빌스 정도는 가볍게 격파할 수 있으며 심지어 건담용 합금을 사용한 비르고도 파괴한 적이 있습니다. TV판은 유난히 설정 붕괴가 많은 편인데 원래는 장갑 블록을 회전시켜서 총신을 꺼내는 방식이지만
때로는 장갑 블록이 위아래로 개폐되면서 사용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후 패자들의 영광 버전에선 프로토 제로도 이 설정을 사용하며 개량형의 EW 버전도 마찬가지로 개폐시키 되지요. 제로 시스템 사용 중에는 별도의 조작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발사됩니다. 빔사벨은 건단용 합금을 채용했기 때문에 빔 발생 장치의 내구성이 크게 올라갔으며 기존의 것과는 출력이 다르다고 합니다. 복합 빔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물속에서 사용해도 위력이 전혀 줄어들지 않지요. 트윈 버스터 라이플이 너무 돋보여서 그렇지 이것도 충분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트윈 버스터 라이플은 버스터 라이플 두 정을 연결한 것으로 윙 건담의 버스터 라이플의 2배 이상의 파괴력, 콜로니를 파괴할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으며 불리한 채로 다양한 범위를 공격한다던가 출력을 낮춰서 빠르게 연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버스터 라이플은 카트리지 3개를 기준으로 최대 출력으로 3발, 최소 출력으로 여러 발 쏘는 방식이지만 트윈 버스터 라이플은 제네레이터의 직결함으로 탄수 제약이 줄었다 할까 실질적인 에너지 양이 일본 중소도시 하루치에 달한다고 하네요. 즉 전략병기급의 위력인 겁니다. T2판 최종화에서 히로는 지구로 추락하는 리브라를 트윈 버스터 라이플로 격파하는데요. 이 모습을 파이널 슈팅이라고 합니다. 기동사 건담의 마지막 장면 라스트 슈팅을 오마주한 것이죠. 실드는 역할이 참 다양합니다. 실드는 네오버드일 때는 카울링 역할을 하여 공기 저항을 줄이고 트윈 버스터 라이플을 양쪽에 장착할 수도 있죠. 설정상 양쪽에는 윙 발칸이 내장되어 있는데 작중에선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한 끝부분은 파일 벙커처럼 신축이 가능한데 카토르가 콜로니의 빌딩을 파괴할 때 사용했죠. 앞에서 앤드레스 월츠판은 프라모델 사업을 위한 새로운 버전이라 말씀드렸는데 이는 오로지 상품성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과거 작품에서의 에피소드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카토론 TV판에서 콜로니의 빌딩을 실드로 부수는데 EW판에는 실드가 없잖아요. 즉 사실상 같은 기체라고 해도 EW판 기체는 이 씬을 재현할 수가 없지요. 또한 만화판인 패자들의 영광에선 트렌트가 기체를 자폭시킬 때 실드가 사라져서 제로 시스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스 밀리온에서 추가로 장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EW판이 본편에 나오더라도 조금도 위화감이 없도록 미디어 밋을 진행하면서 설정을 조금씩 덧붙여 나갑니다. 그리고 때론 뒤집어버리죠. 이 설정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